저는 올해 76이 된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젊은 날엔 아이들을 키우고 밭일도 하고 살림도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지금은 생활이 조금은 단순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새벽마다 버스를 타고 시장에 나가 채소를 파는 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 몸이 조금은 힘들어도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게 고맙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과 마주 앉아 정을 나누는 시간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새벽 5시, 동네 어귀에 서 있는 낡은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 안은 아직 어둠이 덜 가신 채 희끄무레한 가로등 불빛만 비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기사 아저씨는 늘 그렇듯 무뚝뚝한 인사로 하루를 시작했고 몇몇 상인들은 저처럼 장에 나가려 짐을 들고 타고 있었습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고요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하늘은 잿빛을 띠고 있었고 골목길에는 간간이 불이 켜진 창문들이 드물게 보였습니다. 창밖에 스치는 바람 소리와 버스의 낮은 엔진음이 마치 자장가처럼 들려 피곤한 눈꺼풀이 저절로 무거워졌습니다. 버스 안의 풍경도 익숙했습니다. 앞자리에는 늘 먼저 타서 졸고 있는 할아버지가 있었고 뒷자리에는 박스에 채소를 가득 싣고 온 아줌마가 있었습니다. 모두 서로를 알지만 말을 많이 주고받지는 않습니다. 그저 버스가 달리는 소리에 몸을 맡긴 채 조용히 하루를 준비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저도 가끔은 졸다가 가끔은 오늘 팔 물건들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상추가 잘 팔릴까? 아니면 오늘은 깨잎이 좀 더 나을까? 요즘은 물가가 오르고 장도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손님들이 와서 할머니, 이거 참 싱싱하네 하고 말해주면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버스는 천천히 동네를 빠져나와 큰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차츰 줄어들고 어둠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하늘 끝자락은 조금씩 푸른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막 열리려는 순간 저는 그 장면을 보는 게 참 좋습니다. 비록 손발은 힘들어도 새벽의 공기와 그 맑은 하늘은 늘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 주기 때문입니다. 버스 안에 앉아 있으면 참 여러 생각이 스칩니다. 젊을 적 고생하며 아이들 키우던 일, 남편과 함께 장사를 나가던 일, 그리고 어느새 훌쩍 커서 제 곁을 떠난 자식들 이야기까지 그 시절은 다 멀어진 것 같으면서도 새벽길에 앉아 있으면 불쑥불쑥 떠오르곤 합니다. 그날 역시 특별할 것 없는 하루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시장에 도착해 자리를 펴고 손님들과 흥정을 하며 저녁이 되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하루, 늘 그래왔듯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은 달랐습니다. 버스가 종점에 가까워지고 차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내릴 즈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버스 정류장에서 낯선 남자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이곳 시장길만 오가던 제 이름을 저와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 낯선 이가 부른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낮았고 분명히 또렷했습니다. 저는 잠시 굳어버린 채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새벽의 고요를 깨뜨린 낯선 부름이 그날의 평온한 하루를 송두리째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 발걸음은 정류장 바닥에 붙어버린 듯 멈춰 섰습니다. 새벽의 찬 공기가 뺨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저는 그것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낯선 사내가 제 이름을 또렷하게 부른 것입니다. 이름을 잘못 들은 걸까 싶어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정류장에는 그 남자와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낡은 모자를 눌러쓰고 무릎이 해진 바지를 입은 모습은 장에 물건을 내다 팔러 나온 다른 상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확신에 찬 눈빛으로 제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어떻게 알지 속으로 중얼거리며 가만히 서 있었지만 몸은 이미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어 귓가에 울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가 한 발짝 다가올 때마다 제 발끝은 저도 모르게 뒤로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정류장은 고요했습니다. 멀리서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소음과 신문 배달하는 자전거 바퀴 소리만 들려올 뿐 주위에는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상인들은 이미 버스에서 내려 각자 갈 길로 흩어진 뒤였습니다. 그 남자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제 과거를 아는 듯한 몇 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오직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만 알 수 있는 이야기. 아주 오래전 제가 잃어버린 물건의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잊고 지내던 기억이 한순간에 떠올랐습니다. 서랍 속에 고이 넣어두었던, 그러나 끝내 찾지 못했던 작은 지갑. 그 안에는 돈보다도 제게 소중했던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함께 웃고 있던 낡은 흑백 사진이었지요. 저는 그 사진을 잃어버린 뒤로 한동안 밤잠을 설치며 자책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잃어버릴 수 있었는지 어리석은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 기억도 점점 옅어져 이제는 가슴 깊숙한 어딘가에 묻어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사내가 그 이야기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상처를 들춰내는 순간 제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 지갑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우연히 알아낸 걸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의 태도는 차분했지만 제게는 묘한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마치 제 반응을 즐기듯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어가는 손끝을 주머니 속에 꼭 쥔 채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은 분명 몇 분도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게는 한참 동안 숨을 멈추고 서 있는 것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름을 불린 순간부터 지금까지 제 안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놀라움, 당혹스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아직 하늘은 어두웠습니다. 시장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드문드문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제 쪽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와 그 남자만이 정류장 한가운데 서 있는 듯 세계가 좁아져 버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 삶의 한 조각을 들추어내고 그것을 빌미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 순간 평온했던 새벽은 사라지고 낯선 그림자가 드리운 듯했습니다. 그 남자의 말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잊힌 기억을 건드리듯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더니 곧 제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지갑 속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사진이 어땠는지, 안에 어떤 글귀가 적혀 있었는지까지. 분명히 직접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몇십 년 전의 기억이 무너져 내리듯 떠올라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제 지갑을 가지고 있는 걸까? 아니면 우연히 흘러나온 이야기를 집어삼켜 교묘히 꾸민 것일까? 혼란이 눈앞을 가리며 제 몸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제 반응을 보고 있는 듯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친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흔들리기를 기다리는 여유로움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지갑을 되찾고 싶다면 값이 필요하다고. 단순히 추억을 돌려주는 호의가 아니라 대가를 요구하는 협박이었습니다. 순간 다리가 휘청했습니다. 몸은 본능적으로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두 가지 목소리가 번갈아가며 울렸습니다. 속지 마라. 이건 함정이다 하는 목소리와
혹시 정말이라면 마지막으로 지갑을 찾을 수 있는 기회다 하는 갈망이었습니다. 그 지갑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날부터 제 삶의 빈자리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이들이 각자의 삶으로 멀어져 간 뒤 그 지갑 속 사진은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잃었을 때 저는 한동안 세상과 단절된 듯한 허무에 빠졌던 것입니다. 사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어투였습니다. 그는 제가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듯 더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제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심장은 귓가에서 북처럼 울리고 있었습니다. 정류장의 풍경은 그대로였지만 제 눈에는 달라져 보였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옷자락, 지나가는 오토바이의 불빛, 하늘 끝자락의 희미한 푸른빛까지 모두 낯설고 불안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저를 조여 오는 듯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 속에서 지갑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안고 활짝 웃던 모습, 제 옆에서 손을 꼭 잡아주던 순간, 오래된 사진 속 장면이 눈앞에 겹쳐 보였습니다. 그 따뜻한 기억을 다시 손에 쥐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눈앞의 사내를 믿을 수 없다는 이성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욕망과 두려움, 믿음과 의심이 서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만약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지갑을 찾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거짓이라면 저는 제 마음의 가장 약한 부분을 내어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옷깃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버스표를 쥐며 애써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선은 여전히 사내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결정을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깊은 흔들림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조차 그 흔들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사내의 눈빛은 끝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 반응을 읽어내려는 듯 눈동자를 고정한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는 갈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 순간 작은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말투 속에서, 표정 속에서 아주 미세한 거짓의 냄새가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몇십 년을 장사하며 수많은 손님을 상대해온 제 눈은 상대의 진심과 거짓을 구분할 줄 아는 법을 조금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내가 말하는 단어 하나, 숨을 고르는 간격 하나가 어색했습니다. 마치 외운 대사를 읊듯 감정은 없는데 억지로 진실처럼 꾸미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오랜 세월 묻어둔 아픔을 함부로 끄집어내 그것을 이용해 돈을 요구한다니. 단순히 돈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던 상처를 건드려 흔들리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쥔 가방끈을 힘껏 잡았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삼킬 용기가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갑을 잃어버린 아픔을 안고 살아왔지만 그 기억은 제 삶을 지탱해온 또 하나의 기둥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새삼 깨닫자 눈앞의 사내는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비열한 속임수꾼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이미 시장 쪽에서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노점상들이 물건을 내리며 서로 인사를 나누는 소리가 새벽 공기 속에 섞여 퍼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진짜 제 지갑을 가지고 있다면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증거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제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낀 듯 사내의 얼굴에는 순간적인 당황이 스쳤습니다. 방금 전까지 여유롭던 표정은 사라지고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뒷걸음을 쳤습니다.
그제야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래된 상처를 파고든 교묘한 사기였다는 것을.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안도의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픔은 여전히 제 안에 있었지만 더 이상 그 상처는 누군가에게 휘둘릴 만큼 연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제 마음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갑은 잃었어도 그 안에 담긴 가족의 기억과 사랑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자네는 곧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둠이 남아있는 골목길 저편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은 쓸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숨을 골랐습니다. 새벽에 찬 공기가 다시 피부에 스며들었고 방금 전까지 칼날처럼 날카롭던 공기가 이제는 그저 선선한 바람으로 느껴졌습니다. 시장을 향하는 길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상인들의 발걸음, 손수레 끄는 소리, 새벽 물건을 나르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들이 제 마음을 천천히 안정시켰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열리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직도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그 박동 속에는 이상하게도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속임수는 사라졌지만 그 과정을 통해 오히려 제 안의 진실과 마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잃어버린 것만 세며 살지 않는다. 시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자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덜컹거리는 손수레 바퀴 소리, 물건을 내리며 부르는 상인들의 목소리, 생선이 담긴 대야에서 물이 철썩거리는 소리. 늘 들어왔던 소리들이었지만 그날은 유난히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한밤의 두려움이 가라앉고 난 뒤라 그런지 평범한 일상 소리조차 새삼스럽게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장의 입구에는 벌써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형형색색의 천막이 하나둘 열리고 갓 나온 채소와 과일이 진열대에 놓이고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 속에서도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상인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며 오늘도 잘 팔아봅시다 하고 웃는 모습은 마치 오래된 가족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를 펴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 돗자리를 펼치고 박스 속 채소를 꺼내 하나씩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상추와 깨십, 그리고 대파 몇 단, 소박한 물건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제 하루의 정성과 땀이 담겨 있었습니다. 곧 이웃 상인들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예, 늘 그렇지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짧은 말에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낯선 사내와 마주했던 어두운 그림자가 점점 희미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첫 손님이 다가왔습니다. 젊은 주부로 보이는 여인이 상추를 집어들고 싱싱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속이 뭉클했습니다. 제게 돈을 건네며 웃는 그 얼굴이 이상하게도 오래전 제 딸의 모습과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것만 헤아리던 제 마음에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해는 조금씩 떠올라 시장 골목을 비추었습니다. 햇살은 가게 천막 사이로 스며들어 사람들의 얼굴에 따뜻한 빛을 얹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마음을 짓누르던 불안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대신 잔잔한 평화가 가슴 속을 채웠습니다. 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푸른빛과 주황빛이 뒤섞인 새벽 하늘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어제와 다르지 않은 하늘이지만 오늘 제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두려움 끝에 찾아온 안도가 그 하늘의 빛을 더 깊게 느끼게 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다가와 물건을 사갔습니다. 누군가는 가격을 흥정하며 웃었고 또 누군가는 할머니, 늘 싱싱하게 주셔서 고마워요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 말들이 제게는 돈보다도 더 큰 보상이었습니다. 잠시 짬을 내어 시장 한쪽에 앉아 숨을 돌렸습니다.
손에 닿는 채소의 차가운 감촉,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 그리고 이웃 상인의 다정한 시선. 그 모든 것이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잃은 것만 바라보며 살았던 제 마음은 사실 여전히 많은 것들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가족의 기억, 이웃의 온기, 그리고 제가 스스로 걸어온 시간들이 제 삶을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낯선 사내는 저를 흔들어 놓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제가 마주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제 안에 남아있던 강인함과 따뜻함이었습니다. 그 지갑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것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기억을 품은 채 오늘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기기로 다짐했습니다. 저는 다시 자리를 지켜 앉아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평범한 장터의 아침이었지만 제게는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두려움은 지나갔고 따뜻한 아침이 제 앞에 있었습니다. 오늘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멋지게 빛나길 바라며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언제나 평온한 하루를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